OBS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알아볼 건데요. 잠시만요. 자, OBS 프로그램이라는 걸 알아볼 건데, 자, 우선은 OBS 프로그램은 제가 지금 이게 확대가 안 되는구나. 확대를 어떻게 해서 보여드려야 되지? 예. 아니다. OBS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은 어떤 거냐면, 우선은 네이버에 한번 OBS 스튜디오라는 거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OBS OBS 스튜디오를 검색해 보시면 일단 이거는 그 외국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데요. 자, 두 번째 브로드캐스터 소프트웨어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OBS 스튜디오, 네, 좀 천천히 설명 좀 해드릴게요. OBS 스튜디오를 다운할 수 있는 사이트가 뜹니다. 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네이버에, 꼭 네이버가 아닌 다른 포털 사이트도 괜찮습니다. OBS 스튜디오라고 이렇게 검색하면 사이트가 뜨는데요. 클릭하시고 자기 컴퓨터에 맞게, 각자 컴퓨터에 맞게, 컴퓨터 환경에 맞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윈도우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맥을 쓰시는 분들은 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윈도우이기 때문에 윈도우 버튼을 눌러 볼게요. 자, 누르시면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되고 나면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따로 설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설치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다음 버튼 몇 개만 누르시면 바로 설치가 되거든요. 학생들만 보게 하려면 일부 공개로 하면 되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카카오 버튼을 누르시면 안 되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링크 공유 누르시면 밑에 하단에 주소가 떠요. 그 주소를 복사해서 이제 PC 카톡으로 접속하신 다음에 그 단톡방에다가 링크를 붙여넣기 해주시면 이제 학생들이 그 링크를 누르면서 일부 공개한 영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OBS 스튜디오가 설치가 다 됐다 치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윈도우 화면을 캡처를 해놔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어지러우시죠? 좀 제가 이걸 좀 조정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잠시만요. 일단 어지러우시니까 좀 이거를 좀 제가 가려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가려드릴게요. 자, OBS 화면입니다. 여기서 어떤 거를 보셔야 되냐면 우선은 OBS 프로그램을 키기 전에 이제 웹캠과 그리고 마이크를 꽂으신 다음에 OBS 프로그램을 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OBS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이제 OBS 프로그램 설정을 들어갔을 때 마이크를 어떤 걸 선택하고 웹캠을 어떤 걸 선택하고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OBS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전에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이크와 웹캠을 먼저 컴퓨터에 꽂고 컴퓨터나 노트북에 꽂고 그 다음에 OBS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냐. 자, 이제 저희가 OBS 프로그램을 통해서 녹화를 하고 실시간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에 맞는 설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 자, 첫 번째 OBS 프로그램에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을 가리고 있는데, 자,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정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설정을 클릭하시면 이제 설정 창이 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어떤 걸 눌러야 되냐면 첫 번째 왼쪽에 보시면
설정 항목들이 지금 7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마이크가 없으면 OBS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안 됩니다. 마이크가 꼭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마이크가 없는데 웹캠만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통 그 웹캠 같은 경우에는 내장 마이크를 다 기능이 있어요. 내장 마이크 기능이. 그래서 웹캠만 연결하셔도 그렇게 좋은 음질은 아니지만 음성 녹음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실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보통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다 내장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택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가 설정할 때 알려드릴게요. 자, 설정 칸을 보시면 지금 왼쪽에 이렇게 7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7가지 항목 중에 저희가 먼저 볼 것은 방송 버튼을 누르시면 방송 말고 출력 버튼 먼저 누를게요. 네, 출력을 누르시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OBS 프로그램으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직접적으로 클릭을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설정 값을 바꿔버리면 지금 그 유튜브 라이브가 지금 중간에 중단되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마우스 커서로 이렇게 알려드리기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출력을 알아볼 건데요. 지금 출력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력 방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 고급과 단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고급 설정으로 해서 지금 일일이 제가 뭐 비트레이트나 이런 걸 다 설정을 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뭐 전문적인 방송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한 방송이기 때문에 출력 방식을 단순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아, 네, 잠시만요. 지금 제가 Q&A가 이렇게 됐구나. 이 화면이 지금 설정 화면이 안 보이시죠? 화면 보이시나요? 이해했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럼 이미지를 지우고 설정을 했을 때 네. 이렇게 하면 보이나요? 아마 보이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이는 거 네. 지금 다시 보시면 설정 창을 누르시면 왼쪽에 7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7가지 항목 중에 저희가 지금 볼 거는 출력 버튼 먼저 눌러볼게요. 지금 출력 방식을 보시면 단순과 고급 이렇게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고급 방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보통 그냥 일반적인 뭐 간단한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단순 방식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단순 방식을 선택할 거고요. 단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책자의 9페이지, 책자 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지금 샘플 모습을 제가 캡처를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순 방식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트레이트는 보통 2500으로 지금 아마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지금 2500으로 설정이 돼 있나요? 아마 초기 설정이 2500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2500으로 돼 있을 겁니다. 이 2500으로 그냥 진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더 좀 화질을 좀 뚜렷하게 하고 싶다 하고 싶으시면 저같이 지금 비트레이트 저는 5000으로 해놨는데 5000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단 크기가 높을수록 컴퓨터 사양이 좀 좋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무작정 나는 아마 5000도 하고 10,000도 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중간에 라이브가 막 좀 끊기거나 아니면 뭐 노트북이 과열돼서 갑자기 종료되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기 설정대로 2500으로 돼 있을 텐데 이걸로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3000까지는 괜찮습니다. 휴대폰 짐벌 녹화할 때도 OBS 프로그램을 쓰시나요? 휴대폰과 짐벌을 합친 상태에서 우선 휴대폰과 짐벌을 합친 상태에서 녹화를 스마트폰에서 그냥 녹화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웹캠이 없을 때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웹캠처럼 사용하는 방법 이거 같은 경우는 이따 4번
파트에서 보여드릴 건데요. 만약에 웹캠도 있으시면 그냥 웹캠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꼭 휴대폰과 짐벌을 결합을 안 하셔도 됩니다. 웹캠이 있으시면 웹캠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오디오 비트레이트 경우 128과 160 별로 큰, 물론 비트레이트가 높으면 뭐 보통 이러잖아요. 뭐 128이나 아니면 320 이러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제가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128이나 160이나 거기서 거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네. 뭐 이 지식 같은 경우에는 혹시 그 컴퓨터 정보과 교수님들께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128과 160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목차 아니지. 그 책자 9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 비트레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설정대로 2500에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코더, 오디오 비트레이트. 지금 여기 책자에 써져 있는 대로 녹화 품질과 녹화 형식과 인코더 그냥 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그냥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어떤 거냐면 녹화 품질을 선택하는 거예요. 녹화 품질은 당연히 높은 품질로 녹화를 해야 이제 동영상을 업로드했을 때 보는 시청자들이 깔끔한 화질로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은 강의하시는 분 동영상 촬영하고 컴퓨터에 있는 필기안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나요? 자, 가능합니다. 휴대폰은 강의하시는 분 촬영하고 네, 가능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냐? 지금 이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웹캠 대신에 핸드폰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따 파트 4 거기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왜냐면 웹캠 대신에 핸드폰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PPT 화면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저 화면처럼 화면과 화면 이렇게 분할해서 할 수 있고요. 꼭 이렇게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을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OBS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할, 화면 전환 이런 거 모든 걸 다 가능합니다. 자, 출력 같은 경우에는 요 사진에 나와 있는 출력 설정 그대로 그냥 맞게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디오 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디오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면 컴퓨터로 OBS 프로그램을 키신 분들은 거의 해당이 안 되겠지만 노트북으로 OBS 프로그램을 키시는 분들은 꼭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오디오를 클릭하시고 장치를 보신 다음에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세 번째 마이크, 보조 오디오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저는 노트북으로 OBS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인코더는 소프트웨어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H264 말고도 다른 하드웨어를 선택하셔도 돼요. 제가 이 인코더를 선택한 건 뭐냐면 제가 이 인코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 매뉴얼을 만들면서 유튜브에 많이 검색을 해봤거든요. 보통 OBS 프로그램을 통해서 녹화를 할 때 어떤 인코더를 사용해야 좀 품질에 영향을 안 받고 좋게 나오나 해서 영상을 좀 여러 개 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설정하는 방식이 이 방식이거든요.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방식. 그래서 제가 이 방식을 넣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오디오를 보시면 지금 저는 노트북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자, 누르시면 사용 안함을 제외하고 지금 5가지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제 화면이 작게 보이실 수도 있으신데 지금 노트북으로 OBS 프로그램을 켰을 때 왜 5가지가 나오냐면 우선은 지금 이렇게 웹캠 기본 내장 마이크 하나 뜰 거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 전용 노트북 안에 있는 내장 마이크 하나 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번에 찬 마이크 하나 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마이크가 장치가 뜹니다. 여기서 마이크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저같이 이렇게 따로 마이크가 있으신 분들은 해당 이 마이크의 이름을 잘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전용 마이크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웹캠 마이크를 설정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웹캠 마이크도 없다 그러면 노트북 내장 마이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노트북 말고 데스크톱 PC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이런 전용 마이크가 있거나 아니면 웹캠 마이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크가 지금 USB로 연결된 마이크예요. 그래서 저는 현재 마이크 USB를 선택했고요. 네. 여기서 이것만 잘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오디오에서는 블루투스 무선 마이크. 블루투스 무선 마이크도 가능합니다. 블루투스 무선 마이크도 잘 연결이 된 걸 확인하시려면 여기 검색창에 블루투스를 설정창을 하셔가지고 연결이 잘 돼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장치에서 블루투스 마이크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저는 블루투스 마이크를 써본 적이 없어서 블루투스 마이크 이름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블루투스가 잘 연결이 돼 있는 상태라면 여기에 뜰 겁니다. 블루투스 마이크라고. 자, 오디오는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트북 내장 마이크나 웹캠 마이크나 아니면 지금 제가 이렇게 차고 있는 따로 마이크나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흔히 말하는 이런 용어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노가다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노가다를 해야 되냐면 직접 하나씩 다 클릭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저는 클릭을 하지 않겠지만 어떤 마이크인지 몰라서 스테레오 믹스라는 마이크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눌렀을 때 말하면 지금 이렇게 제가 말을 할 때 게이지가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게이지가 찹니다. 만약에 게이지가 말을 했는데 게이지가 안 올라간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설정으로 들어가서 오디오의 마이크, 다른 마이크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 이름을 알고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마이크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제 비디오 설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디오 설정은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이제 내가 녹화할 화면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흔히 방송에서 보는 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보는 영상 등등 대부분의 영상들이 풀 HD 그 해상도로 되어 있습니다. 풀 HD라는 해상도는 어떤 해상도냐면 지금 요 설정에 나와 있는 대로 1920, 1080 사이즈의 해상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본 해상도를 1920, 1080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녹화하는 환경이 좀 사양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좀 녹화 중간에 끊기거나 아니면 뭐 방송 중간에 끊기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좀 사양이 좀 안 좋다 하는 분들은 1280, 720 사이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책자 7페이지 보시면 1920, 1080이나 1280, 720 사이즈로 해주시면 되고요. 기본 해상도, 여기 보시는 기본 해상도 그리고 출력 해상도 둘 다 같은 비율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프레임 값이라고 있는데요. 공통 프레임 값이라고 있는데 이 숫자들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보통 우리가 TV나 보통 일반 영상에서 보는 프레임은 30프레임이고요. 그 다음에 영화는 24프레임으로 지금 거의 대부분 사용하는데 보통 우리는 지금 30프레임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설정은 이렇게 출력과 오디오와 비디오 이렇게 만져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뭐 건드릴 게 따로 없습니다. 그렇게 뭐 어려운 설정도 아니고 보시면 여기 단축키나 뭐 고급이나 이렇게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어차피 저희는 뭐 단순한 방송이든 고급 방송이든 어차피 저도 지금
이렇게 전문적인 장비를 해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단축키와 고급 이런 거 따로 안 씁니다. 그냥 단순히 출력, 오디오, 비디오 이 세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확인을 눌러 주시고요. 저는 취소를 누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한 지 1시간 정도 되는데 지금 잠시 한 10분 정도 쉬면서 화장실 가실 분들은 화장실 갔다 오시고요. 저는 지금 여기 좀 남아서 교수님들 혹시 질문 있으신지 질문 타임 좀 갖겠습니다. 자, 3시 13분에 시작하겠습니다. 3시 13분에. 자, 그동안 혹시 교수님들 질문 있으신 거 말씀해 주시면 제가 뭐 지금 이 OBS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기타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다시 3시 13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아니요. 웹캠 마이크 설치 전이라 실습 그쵸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마이크랑 웹캠이 보통 다 USB 방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컴퓨터에 꽂으시면 자동으로 웹캠과 마이크가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진 않고 만약에 웹캠과 마이크를 꽂았는데도 작동을 안 한다. 또는 아까 우리가 설정하려고 했던 마이크에 안 뜬다. 그러시면 연결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연결부터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네. 카메라 드라이버나 아니면 웹캠 드라이버나 아니면 마이크 드라이버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 그 오른쪽에 알락 그거 좀 꽂으시겠어요? 네. 강의 교재는 어디에 강의 교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학과로 다 배부가 됐을 텐데요. 만약에 강의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그 강의 교재 매뉴얼을 다운할 수 있게 어디에 올리는 게 좋을까요? 링크를 걸어서 유튜브 영상에 같이 올리는 게 좋을까요? 아무튼 제가 방법을 찾아가지고 다시 보기 영상 하단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를 올리거나 그런 식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OBS 구성 마법사에서 혹시 OBS 구성 마법사라는 게 OBS 프로그램을 처음 설치하면 뜨는 구성 마법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그게 맞나요? 이거 OBS 처음 설치. 그쵸? 제가 알기로 OBS 구성 마법사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프로그램 설치하고 실행했을 때 뜨는 그 창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취소 누르시면 되고요. 취소 누른 다음에 설정 같은 경우는 요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아니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는 마저 3시 13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OBS 프로그램으로 돌아가 보면, 잠시만요. 화면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했던 설정이 출력과 오디오, 비디오 이 세 개의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자, 이제 페이지를 보시면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고요. 자, 우선은 이제 아까 저희가 마이크와 비디오와 출력 설정을 했다면 이제 웹캠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웹캠을 어떻게 설정해 주셔야 되냐면, 자, 지금 왼쪽 하단에 보시면 장면 목록과 소스 목록이 있습니다. 지금 제 화면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화면이 좀 어지러울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미지를 하나 더 불러올게요. 자, 자, 페이지 11쪽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왼쪽 하단에 보시면 장면 목록과 소스 목록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어떤 거냐면, 장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웹캠, 노트북 웹캠, 안내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놨는데요. 그냥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 보여드리려고 웹캠을 두 개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이게 첫 번째 웹캠이고요. 두 번째 웹캠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했는데 보통 다 웹캠 하나로 방송하거나 녹화를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 목록은 그냥 건드릴 게 따로 없고요. 어떤 걸 해주셔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소스 목록에서 이제 카메라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소스 목록 하단에 보시면 여기 플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추가 버튼인데요.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캡처 장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 때문에 안 보이니까. 자, 비디오 캡처 장치를 누르시면, 자,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지금 이름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뭐, 그냥 웹캠이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카메라,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이름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름 같은 경우 그냥 확인해 주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요.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카메라를 찾아줘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교수님들께서 하실 때는 카메라가 한 대만 연결되기 때문에 장치에서 쉽게 하나만 클릭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자, 화면을 오른쪽으로 좀 이동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저같이 이렇게 두 개로 뜹니다. 첫 번째는 제가 연결한 웹캠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노트북 기본 카메라죠. 노트북 보시면 화면에 이렇게 위나 아래나 기본적으로 박혀 있는 웹캠이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보이실 텐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선택하는 어떤 웹캠을 선택할지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스크톱이나 PC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웹캠을 꽂으시면 하나밖에 안 뜰 거고요. 그래서 어떤 웹캠을 할지 그거를 잘 선택해 주신 다음에, 아래 보시면 해상도 설정.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출력 설정할 때 어떤 사이즈로 했었죠? FHD 1920이나, 그러니까 1920, 1080이나 아니면 1280, 720 그 두 개 사이즈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기본 설정 사용으로 돼 있어서 해상도 설정이 안 되는데요. 여기서 사용자 정의를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상도를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의 해상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리가 지금 작으시나요? 네. 제가 좀 더 크게 내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여기 이쪽에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FHD 1920, 1080 사이즈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최대로 지원하는 해상도가 1280, 72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80, 720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기본 설정값 그대로 해주시고요.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웹캠 선택이 끝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설정된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마 1280, 720을 설정하신 분들은 어떻게 뜰 거냐면 잠시만요. 이렇게 뜰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 요 네모의 카메라가 사이즈가 이렇게 뜰 거예요. 이렇게 뜨는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이대로 방송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대로 방송하시면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설정한 화면은 이게 기본 화면인데 카메라가 여기만 이렇게 있으니까 나머지 이 빈 공간은 검은 블랙 화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면을 쭉 클릭해서 늘려주셔야 돼요. 이 모서리를 잡고 한번 클릭한 후에 쭉 마우스를 당기시면 이 사이즈에 딱 맞춰서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좀 약간 애매하게, 예를 들어 애매하게 이 정도에서 맞춰진다. 여기서 이렇게 늘리면 아예 좀 막 벗어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조절을 하냐면 키보드에 Shift 버튼이 있죠. Shift 버튼을 누르면서 쭉 하면 한쪽으로만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키보드에 Shift 버튼을 누르면서 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Shift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고요. 그냥 마우스로만 늘리면 이렇게 한꺼번에 조절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클릭하시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지금 요 모서리에 보시면 지금 화면은 안 나오네요. 화면은 안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카메라 요 화면을 한번 클릭하시면 이거를 제가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이거를 자, 혹시 보이시나요? 이렇게 화면을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 모서리를 잡고 쭉 늘려주시면 돼요. 자, 늘리면 이렇게 크게 잘 보입니다. 한꺼번에 조절이 안 될 때는 Shift를 누르면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카메라 비율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비율을 다 맞췄으면 모든 세팅은 끝난 겁니다. 이제 카메라도 세팅이 됐고, 카메라도 올바르게 선택이 되면서 세팅이 됐고, 아까 우리가 카메라를 선택하기 전에 오디오에서 마이크를 잘 선택했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이제 녹화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선 저희가 먼저 할 거는 녹화인데요. 녹화를 어떻게 하느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가 좀 어지러울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임시로 이미지를 하나 추가를 할게요. 네. 자, 보시면 이쪽에 캠을 프로그램의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지금 저는 방송을 하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방송과 녹화 중이니까 중단으로 뜨는데요. 아마 교수님들께서 프로그램을 보실 때는 방송 시작과 그 다음에 녹화 시작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만약에 방송을 하고 싶다 하면 방송 시작을 누르시고요. 녹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녹화 시작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어떤 게 있냐면 녹화 시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녹화를 하시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그냥 녹화가 돼요.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제가 이렇게 손동작을 하고 그런 게 녹화가 됩니다. 하지만
방송 시작을 누르기 전에 설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걸 설정해야 되냐면 방송을 어떤 걸 통해서 방송을 할 거냐, 유튜브로 방송을 할 거냐, 아니면 페이스북으로 방송할 거냐, 그거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자, 다시 방송 설정을 하기 위해서 설정을 들어가 볼게요. 자, 설정을 누르시면, 자, 왼쪽 항목에 지금 웹캠이 있는데도 소스 목록에 안 뜬다면 왜 그럴까요? 웹캠이 있는데도 소스 목록이 안 뜬다. 웹캠이 있는데도. 혹시 소스 목록에서 비디오 캡처 장치 누르셨나요? 여기에 플러스를 누르고 웹캠이라고 써져 있는 건 아닙니다. 비디오 캡처 장치가 그 카메라니까 이거를 눌러서 확인을 하셔야 웹캠이 뜹니다. 혹시 만약에 이렇게도 했는데 안 뜬다면 연결이 잘못된 겁니다. 연결이 뭐 웹캠의 선이 불량이거나 해서 연결이 안 된 거기 때문에 한번 그걸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자, 다시 설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설정에 들어갈 때 방송 항목을 누르시면 지금 이렇게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 칸들이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활성화가 안 되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이제 서비스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창이 미리 보기와 프로그램 두 개 창으로 뜨는데 어떻게 지금 화면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죠. 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장면 목록을 없애 볼게요. 이렇게 한번 클릭하시고 마우스를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떼지 않고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내면 따로 분리가 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다른 데로 옮기시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이 칸을 없애고 싶다. 그러면 만약에 이 칸을 없애고 싶다 하면 이게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아마 없어질 거예요. 네, 없어질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도 안 되시면 한 번 더 질문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정해 보시면 다시 어떤 거를 통해서 방송 서비스를 할 거냐,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비스를 할 거냐, 아니면 뭐 트위치라는 곳에서 방송을 할 거냐, 아니면 페이스북, 뭐 흔히 뭐 아프리카 이런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방송을 할지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할 거기 때문에 요 서비스에서 유튜브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유튜브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버는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트림 키라는 거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유튜브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스트림 키를 넣기 위해서. 자, 유튜브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유튜브 화면을 켜겠습니다. 자, 유튜브 메인 홈페이지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 메인 홈페이지에서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을 누르시면 됩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을 누르시면 아까 저희가 처음에 파트 1 할 때 왜요? 네. 파트 1을 할 때 웹캠으로 방송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OBS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스트림이라는 거를 눌러줍니다. 자, 스트림이라고 눌러주면 똑같이 이렇게 방송 설정하는 창이 뜹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잠시만요. 네, 잠시 캠이 멈춰가지고 자, 지금 방송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방송 제목은 그냥 뭐 자기가 어떤 거를 할지 어떤 제목을 할지 어떤 설명을 할지 추가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짐벌 설명 가이드라는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똑같이 짐벌 설명 가이드 이런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개 여부.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공개로 할지 아니면 일부 공개로 할지 아니면 비공개로 할지 이거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카테고리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게 그냥 내가 하려고 하는 방송이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되는지 그냥 선택하는 건데 뭐 최대한 뭐 정확하게 맞는 건 없어도 그냥 뭐 대충 비슷한 거 선택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설명 가이드니까 어떻게 보면 뭐 교육이나 아니면 교육밖에 해당되는 게 없을 것 같네요. 뭐 교육이라 해놓고 그 다음에 아동용아님 하고 스트림 만들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스트림 만들기를 누르시면 어떤 창이 뜨냐면 자 새로운 창이 뜨면서 여기서 2번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2번 스트림 키를 소프트웨어 붙여 넣습니다. 아까 저희가 OBS 프로그램에서 입력을 못했던 요 스트림 키 이게 저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지금 스트림 키가 보시면 2번에 두 개가 있어요. 복사가 있는데 어떤 거를 복사를 해야 되냐. 첫 번째 거를 복사하시면 됩니다. 요 첫 번째에 적혀 있는 스트림 키, 인코더에 붙여넣기 이거를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요거를 눈 마크를 활성화시키면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보여서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간단하게 그냥 복사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복사한 거를 프로그램에 가져와서 여기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송 중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지금 아마 활성화가 되실 거예요. 교수님들께서는. 그래서 스트림 키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방송 준비가 끝났습니다.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다시 이제 유튜브로 돌아오신 다음에 여기서 완료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미리 보기를 시작하려면 스트리밍 소프트웨어를 연결하세요 라는 창이 뜹니다. 이 창이 왜 뜨냐면 지금 프로그램에서 지금 저희가 방송 시작을 안 눌러서 그래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 중이라 시작 버튼이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그쵸? 어렵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시작을 누르시면 이게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뜹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뜨면서 요 시작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방송이 시작되는 거예요.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로 하면서 좀 어렵게 설명한 것도 있는데 지금 한 과정 하나하나를 제가 그 책자에 캡처를 다 책자에 캡처를 해서 넣어놨어요. 네? 네. 책자를 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책자 보시면서 한번 따라 하시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OBS를 통해서 유튜브 라이브 하는 게 페이지 14쪽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캡처된 걸 항목 하나하나를 보면서 보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여드린 게 그냥 이 책자 그대로 진행을 했는데 그대로 진행하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한다라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여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지연 시간이에요. 아까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말을 했을 때 교수님들께서는 10초 뒤에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거를 유튜브에서 조금 더 줄일 수 있어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뭐 기본 지연 시간부터 짧은 지연 시간, 매우 짧은 지연 시간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매우 짧은 지연 시간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10초보다 더 딜레이가 줄어들어요. 근데 안 하는 걸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라이브를 하실 때 매우 짧은 지연 시간을 선택하시면 화질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면 지금 요 오른쪽 물음표를 눌러보면 이렇게 좀
좀 도움말 같은 게 뜨는데 지금 기본 지연 시간을 했을 때 옆에 써져 있는 글씨가 최고 화질이에요. 최고 화질의 높은 해상도. 그리고 짧은 지연 시간, 그러니까 기본 지연 시간보다 조금 더 되는 거. 그거는 좀 약간 화질이 좀 더 떨어지고, 매우 짧은 지연 시간은 더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기본 지연 시간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기본 지연 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 지연 시간으로 했을 때는 보통 아무리 못 나와도 보통 우리 영상에서 볼 때 720p, 뭐 1080p 이러잖아요. 이런 유튜브에서 그 영상을 볼 때 화질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본 지연 시간 할 때는 1080이나 720p 정도 나오고, 매우 짧은 지연 시간 정도 선택하면 480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개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이런 스트림 지연 시간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시작을 누르시면 방송이 됩니다. OBS를 통해서 방송이 됩니다. 네, 자, 스트림키 복사한다는 게 조금 어렵네요.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OBS 설정에 보시면 방송에 어떤 서비스를 할 거냐, 유튜브를 선택할 거냐, 아프리카를 선택할 거냐, 페이스북을 선택할 거냐. 저희는 유튜브로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버는 그냥 기본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넣어야 되는 게 스트림키입니다. 스트림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수님들께서 지금 빈칸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빈칸에 그러면 스트림키를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유튜브로 돌아가겠습니다. 유튜브로 돌아갔을 때 요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눌렀을 때 저희는 OBS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송을 할 거기 때문에 스트림 항목을 눌러 주시고요. 뭐 방송 제목 그냥 아무렇게나 입력하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뜹니다. 요 아까 프로그램에 있던 스트림키 입력하는 거를 여기 유튜브 화면에 뜨는 요 스트림키 인코더에 붙여 넣기, 이거를 복사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복사하기 버튼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복사하기 클릭해 주시면 복사가 된 거예요. 지금 복사가 된 거니까 다시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서 여기 스트림키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V 하거나 아니면 여기 빈칸에 오른쪽 마우스 넣어서 붙여넣기 하거나. 스트림키가 매번 실시간 바뀌는지요? 바뀌는지 매번 할 때마다 스트림키가 바뀌는지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제가 모르는데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제가 잠시만요. 아마 아마 매번 바뀌지 않을까요? 한 계정에서 계속해서 안 바뀔 수도 있나? 이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찾아보고 그 유튜브 다시 보기,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방송 끝나고 또 다음에 방송할 때 스트림키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이거는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잠시만요. 지금 첫 번째 했을 때 지금 스트림키가 이거였습니다. 자, 그냥 꺼버릴게요. 자, 다시 유튜브. 바뀌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대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스트림에서 아무렇게나 했을 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스트림 키가 바뀌는지 아니면 안 바뀌는지. 자, 과연 바뀌네요. 매번 스트림 키가 바뀌네요. 지금 보이시죠? 다른 거. 스트림을 복사하면 안 바뀌고요. 새로 만들면 바뀝니다. 이해했습니다. 마우스 한 번만 치워주실게요. 네. 스트림을 복사해서 사용해서
하게 되면 스트림을 복사해서 사용하게 되면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송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방송 활성화가 되면 이렇게 지금 제가 보는 화면처럼 화면이 뜹니다. 오른쪽에는 실시간 채팅, 이렇게 교수님들과 저와 이렇게 실시간으로 채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뜨고요. 그 다음에는 예, 여기 제목과 뭐 화면, 그리고 아래는 지연 시간, 뭐 이런 정보들, 이런 게 뜹니다. 자, 이렇게 방송이 시작되고, 이제 저처럼, 이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인터넷 창도 보이고, 그 다음에 제 화면도 보이고 이러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아까 저희가 화면을 늘렸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세팅이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 PPT를 같이 띄우고 싶다. 아니면 또 뭐가 있죠? PPT 말고 또 뭐 있죠? 아니면 제가 방송하는 것처럼 윈도우 화면을 띄우고 싶다. 아니면 또 뭐 있죠? 윈도우 화면 말고도 아니면 제가 윈도우랑 이미지 그리고 PPT 뭐 아무튼 이렇게 뭐 세 가지로 가정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저희가 우리 카메라 불러왔던 소스 목록창 있잖아요. 거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추가를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화면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 방송 말고 컴퓨터 화면 녹화하는 거는 한 번만, 네, 이거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PDF 화면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PDF 파일이 윈도우 화면이죠. 네, 윈도우 이제 내 바탕화면에서 PDF를 키는 거니까. 아니면 PDF 파일을 이미지로 뽑아서 이미지를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이쪽에 보시면 소스 목록 있잖아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웹캠도 해놓고, 윈도우 화면도 해놓고, 이미지도 해놓고, 아이패드도 해놨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을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 아예 맨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교수님들의 지금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윈도우를 먼저 해볼게요. 잠시만요. 여기서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소스 목록에서 아까 저희가 웹캠을 불러왔잖아요. 웹캠 말고 이제 이미지나 아니면 뭐 동영상이나 PPT나 이런 걸 불러오기 위해서는 똑같이 플러스 버튼, 추가 버튼을 눌러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똑같이 이 이미지의 이름 뭘로 할 건지, 예를 들어 뭐 질문 확인, 질문 3 하고 어떤 이미지를 가져올 건지 지금 경로를 찾아줘야 됩니다. 찾아보기를 눌러서 지금 이 이미지를 가져올 거예요. 가져왔습니다. 그럼 지금 웹캠 위에 질문 3이라는 이미지가 올라간 거 보이십니까? 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아까 웹캠이 보였는데 이미지를 불러오면서 이미지밖에 안 보인다. 지금 저희 상황이 이거잖아요. 웹캠이었는데 내 얼굴을 비치고 있었는데 이미지를 불러오니까 이미지밖에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이 소스 목록에 보시면 잘 보셔야 되는 게 웹캠 위에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그쵸? 질문 3이 지금 이미지니까. 지금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손동작을 보여드려야 돼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지금 제 손바닥이 웹캠이면 웹캠이 있었는데 이미지를 불러오면서 이렇게 덮어버린 거예요. 지금 형식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크기 조절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다시 돌아오면 지금 이쪽 보시면 지금 웹캠 위에 질문이 있잖아요. 윈도우 화면은 제가 지금 교수님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맨 최상단 위로 해놨습니다. 자, 웹캠이 있었는데 그 위에 질문 이미지를 불러오면서 웹캠이 지금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크기 조절을 해줘야 돼요. 아까 크기 조절을 어떻게 했냐면 이 화면을 한번 클릭하고 예를 들어 지금 내 질문이라는 이미지를 크기를 조정하고 싶으면 이걸 한번 클릭하시면 이 화면 각 모서리에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깁니다. 지금 보이시죠? 지금 이런 식으로. 네. 이거를 통해서 이거를 마우스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조절을. 지금 윈도우니까. 네. 저는 윈도우 화면이 최상단에 있어서 윈도우 화면을 조정을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또 만약에 이미지를 화면을 조정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지금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이시죠? 웹캠 위에 이미지 있고 그 위에 윈도우 화면 있고 화면으로 보시면 웹캠 있고 이미지 있고 그 위에 윈도우 화면 있고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순서는 조정 가능해요. 여기서 윈도우 화면에서 만약에 질문을 위로 올리고 싶다 그러면 클릭하고 마우스를 떼지 않은 상태에서 클릭하고 위로 올리시면 되고요. 만약에 뭐 내리고 싶다 그럼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크기 조절을 자유자재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방송을 했던 것처럼 윈도우 화면 위에 웹캠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웹캠을 최상단에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크기 조절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미지가 만약에 뭐 PPT를 이미지로 뽑아서 그렇게 가정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근데 꼭 화면 구성을 이렇게밖에 안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미지를 조절을 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화면을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보통 저희 인강 같은 거 보면 요즘 나오는 추세가 이런 형태의 인강이 있잖아요. 약간 이런 형태. 왼쪽에는 얼굴 보여주고 오른쪽에는 PPT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구성 가능하고요. 그 대신에 요 배경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검은색 안 나오기 위해서는 뭐 다른 이미지 같은 걸 더 하셔도 되고요. 근데 제일 좋은 구성은 아마 라이브 하실 때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 구성이 제일 좋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윈도우 화면 보여주면서 윈도우나 아니면 뭐 이미지 화면 보여주면서 웹캠을 보여주고 만약에 PPT가 10장이라면 10장 다 캡처해서 이미지와 웹캠 보여줘야 하나요? 근데 이게 저는 이미지를 10장 다 하시는 걸 좋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PPT 여기 넣는 게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PPT 이미지 슬라이드 쇼 이게 아마 잠시만요. 확장자가 뭐지? 아니네요. PPT를 따로 넣을 수 없으니까
PPT를 이미지를 바꿔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PPT가 예를 들어 슬라이드 1부터 슬라이드 10까지 있다고 했을 때 잠시만요. PPT가 슬라이드 1부터 슬라이드 10까지 있다고 했을 때 슬라이드 PPT도 윈도우 캡처로 넣을 수 있나요? 제가 이거는 잘 몰랐습니다. PPT를 윈도우 캡처를 통해서 이 PPT를 하나 실행시켜야 되나요? 제가 PPT 샘플이 있네요. 여기 저희 이 PPT 같은 경우에는 오영준 교수님께서 인강 촬영을 하시는 PPT인데 제가 한번 샘플로 잠깐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되는지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윈도우 캡처. PPT가 PPT 자체를 넣는 건 아니고요. PPT를 실행한 거를 윈도우 화면을 그냥 캡처해서 넣는 방식인 것 같아요. 맞나요, 혹시? 그런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PPT를 그쵸, 화면을 넣으면 가능한 건가 봐요. 이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윈도우 캡처로 넣으신다는 게 PPT를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러면 애니메이션 기능이 안 되나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화면에서 이런 식으로도 PPT가 가능하네요.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자기 얼굴 보여주면서, 네. PPT도 가능합니다. 결국에는 PPT나 아니면, 네. 맞습니다. 저런 식으로. 네. 디스플레이 캡처.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PPT나 아니면 뭐 이미지나 아니면 동영상 같은 것도 다 넣을 수 있고요. 해서 지금 보시면 뭐 디스플레이 캡처나 윈도우 캡처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저희가 강의하는 그 목적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텍스트도 요 화면에 텍스트도 넣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텍스트도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의명 넣는 게 좋죠. 예를 들어 뭐 정보처리 산업기사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지금 색상이 흰색이라 안 보이기는 한데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색상을 한번 바꿔볼게요. 색상 지정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글자 조절과 글꼴 포인트 조절하면서 이 화면에 방송하는 화면이나 녹화하는 화면에 글자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다 넣거나 아니면 뭐 여기다 넣거나 글꼴도 바꿀 수 있고 크기, 색상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자, 다시 원상 복구를 시켜 볼게요. 네, 맞습니다. 슬라이드 쇼 해가지고 웹 형식으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OBS 같은 경우에는 제가 했던 지금 OBS 프로그램 만약에 어려우신 게 있으시면 뭐 질문사항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방송하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이것도 어렵게 느껴지는 게 방송 녹화하기나 아니면 방송하기나 녹화하기나 전부 다 어렵게 느껴지는 게 다 지금 익숙하지가 않아서 다 어려운 거기 때문에 한두 번 하다 보면 금방 쉬울 거예요. 만일 실시간 수업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는 방송 중단을 해놓고 다시 방송을 시작하고 싶다면 아닙니다. 만약에 방송을 하다가 예를 들어 45분, 예를 들어 1시간 방송을 하다가 10분 정도 쉬고 싶다. 그러면 아까 저처럼 다른 제 화면 말고 그 다른 이미지를 화면에 올리시면 되고요. 만약에 방송을 아예 껐다가 새로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새롭게 다시 방송 만약에 스트림 키가 변경됐다면 스트림 키 새로 하거나 아니면 스트림 키가 유지됐다면 그냥 유지된 채로 그냥 방송하기 다시 누르시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제가 만약에 강의가 9분이 된다면 중단시키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 1주차 1강이 끝나고 2강을 해야 될 때는 중단시키는 게 어떻게 강의상 좋지만 만약에 1주차 1강을 1시간 했는데 한 30분 더 해야 된다. 근데 쉬는 시간 10분을 갖고 싶다. 그러면 그 중간을 방송 중단하지 말고 그 다른 이미지로 그 쉬는 시간에는 올려두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때는 이미지 내리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송 중단을 하게 되면 파일이 2개가 생기잖아요. 방송 중단을 하면 파일이 하나여야 되는데 새롭게 시작하면 또 새로운 파일이 생기니까 아마 그게 좀 뭐 그렇게 불편한 건 아닌데 그래도 강의 하나가 하나의 파일로 나오는 게 좋으니까 강의 쉬는 시간에는 이미지 같은 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뭐 관련 자료의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제가 그 OBS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그렇게 전문가까지는 아니어서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교수님들께서 다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답변으로 채팅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OBS 부분은 다 끝났고 이제 저희가 짐벌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교수님들께서 지금 다 갖고 계시는